다음 두 번째 순서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지원 방향에 대하여 농식품부 강태원 사무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 사무관님은 카이스트 수리과학과를 졸업하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을 거쳐 현재는 식품산업진흥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에서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태원 사무관입니다. 저는 오늘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는 저희 현재 기능성 식품 산업 현황과 그리고 우리나라 기능성 표시 제도 그리고 일반 식품의 기능성 식품 제도 도입 내용과 그리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 농식품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성 식품 산업 현황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지만은 최근에는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세계 시장 규모는 지금 15년도에 약 1,150억 달러 수준에서 최근에는 추정치긴 하지만 약 1,500억 달러 앞으로는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시장 규모는 식약처의 이제 생산 실적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액에서 순수입액을 더한 이제 시장 규모인데요. 2015년에 2.2조 원 수준에서 2019년에는 3.7조 원 수준으로 세계 시장 규모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을 한 목적 취지와도 이렇게 맥락이 닿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이후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연평균 최근 18년 자료이긴 하지만은 연평균 60%가 넘는 그런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앞서 식약처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 12월에 이 고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일반 식품에도 이제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능성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건강기능식품뿐만이 아니고 이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기능성 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아직도 최근 2,000명 가깝게 이렇게 확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이제 기능성 식품 소비에도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면역력에 대한 이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는 그 소비율과 구입률, 섭취율 등이 최근에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력 하면 이제 홍삼을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홍삼 이외에도 다른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시장 성장에서 이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건강기능식품 제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과거 일이 됐습니다. 코덱스 기준에 따르면은 원래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자면 모든 식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 기능성 표시가 가능했고요.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을 했습니다. 기능성의 종류에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영양소 기능 등이 이렇게 있고요. 제형도 13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 1년이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올해 12월부터 이제 모든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체는 GMP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표현하는 거 좀 그렇게 한데, 좀 어려운 점은 일단은 높은 진입 장벽에 있었습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정확하게는 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의약품에 준해서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임상시험 같은 것도 뭐 고비용, 그리고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뭐 최근에는 어떤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제도가 좀 강화되는 뭐 그런 점도 있어서 점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방금 말씀드린 뭐 홍삼이나 인삼 같은 그런 그 한정된 원료를 가지고 이 건강기능식품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홍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전체 매출액에서 뭐 4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최근에 이 홍삼의 비중이 조금씩 뭐 줄어들고는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농식품부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국내외 이제 기능성 식품 시장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국산 원료를 활용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비중이 아직 크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상당 부분 이 원료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식품 시장이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업의 부가가치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점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건강기능식품 이제 개별 인정 원료 현황을 보자면은 이제 국내 제조가 약 30% 정도, 그리고 수입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뭐 비슷한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 우리나라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전체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수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는 것이 이제 우리 국내 농업과 연계를 해서 국산 농산물 또는 국산 소재를 활용한 그런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원료를 개발해서 제품도 다양화하고, 그리고 기술개발 촉진을 통해서 이 건강기능식품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이제 시학조 사무관님께서도 이제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 정부에서 이제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 주관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로도 선정이 되었고, 여러 회의들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에서 해커톤 의제로 선정이 되었고, 그 19년도부터 뭐 각계 뭐 업계와 학계 뭐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저희 뭐 식약처 그리고 저희 농식품부가 참여해서 이 TF가 구성이 되어서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고시안이 마련이 되어서 작년 12월 29일자로 이 고시가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식약처가 인증한 현재 뭐 25개 이제 고시형 원료와 그리고 뭐 28개 영양 성분, 그리고 별도의 신청을 거친 개별 인정형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 식품에도 이 적절한 이 기준을 갖추었을 때 이제 기능성 성분을 이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식품 입장에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전면에 이 고시 내용에서 이 본 제품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이런 디스클레이머가 표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네, 일단은 이 TF를 통해 가지고 협의에 거쳐 나온 뭐 결과입니다. 향후 이제 그 외국의 사례는 이제 이 기능성 식품 제도가 우리나라나 뭐 미국
또 일본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뭐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뭐 참고적으로 이제 뭐 미국 같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서플리먼트이긴 하지만 이런 디스클레이머를 이제 후면에 조그마한 글씨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제도랑 좀 상이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단 도입이 되었습니다. 일반 식품의 이제 기능성 표시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 농식품부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경제적 효과입니다. 이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더욱 다양한 이제 식품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크레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당시 5년간 향후 5년간 5조 8천억 원 시장을 성장하고 약 18,0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산 농산물들을 활용한 이런 소재 개발을 촉진해서 그리고 이런 걸 활용한 기능성 식품 산업과 더불어서 의약품과 화장품 등 연관 산업과 같이 이제 동방성장을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식품 선택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이 제품에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어서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할 것인지를 좀 알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농식품부에서 이 기능성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소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과 뭐 직접 연계가 좀 안 될 수가 있긴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례대로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능성 소재 이제 국산화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농식품부이다 보니까 이 기능성 식품 산업에서 이 국산 원료,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업계나 이제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봤을 때 이게 실제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는 게 뭐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경쟁력이 아직 너무 떨어지고 그 연구 결과물도 뭐 충분하지 않아서 이 개발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이제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국산 농산물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국내 농업 부가가치도 같이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성 소재 이제 국산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사업으로는 이제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기능식품 그 소재를 개발하려는 기업에게 인체 적용 전 시험과 인체 적용 시험 그리고 그 식약처에 이거를 개별 인정 내지 인정을 등록을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보안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개별 인정 13건, 올해 2건도 추가돼서 실제로는 15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건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각종 논문과 기능성식품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 부분은 이제 그 식약처와 같이 좀 협의를 좀 통해서 식약처에서 그 건강기능식품 업체에게 그런 자문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좀 연계해서 이 지원 사업이 좀 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나온 주요 성과인데요. 이제 근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오미자라든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키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지원을 받아서 개별 인정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대부분 그런 매출이나 수출에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유산균이나 검은콩
펩타이드 같은 게 더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기능성 농식품 자원 실태 조사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런 기능성 원료들이 해외 소재를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능성 원료가 될 만한 국산 그런 농산물이나 소재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고자 2018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약 30개 기능성에 대해서 291개의 대체 원료를 발굴을 하였습니다. 이게 곧바로 그런 기존에 있던 그런 잘 알려진 그런 원료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소재를 일단 이렇게 추려 본 것이고, 이 중에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밝혀진 이 291개의 대체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문헌 정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뭐 많이 생산되고 있다든지 이런 점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SR 분석 등을 통해서 이 기능성 규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은 이 기능성 농식품 자원 통합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여기 식약처, 그리고 뭐 농진청, 그리고 한식연, 뭐 이런 건기식협회나 뭐 식품산업협회 등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정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총 6개 기관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이렇게 한 곳에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 정보 DB를 이제 구축을 했고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 정보, 이 DB가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컨텐츠를 확보를 하고 그런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파트인데, 일반 식품 이제 기능성 표시제도 활성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국산 소재의 기능성 규명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과 좀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별 업체에게 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해당 업체가 그 개별 인정 원료를 등록을 하면 그 해당 업체가 그 원료를 사용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하지만 이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원료들이 여러 업체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국산 소재 이 기능성 규명 사업은 이제 정부 주도로 이 원료 기능성을 규명하고 원료를 등록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연구는 저희가 이제 서브 사업단을 꾸려서 몇몇 대학교 교수님들과 연구자분들과 이렇게 서브 사업단을 꾸려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서브 사업단과 그리고 이 사업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 협의체를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협의체에는 뭐 식약처와 농진청, 한식연 등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작년에 이 기능성 규명 사업을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 아마 이때 식약처에 이 등록 가능성이 높은 그런 소재를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몇 개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이 기능성 규명 협의체에서도 각종 의견들을 내주셔서 그 후보 소재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그 소재를 발굴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마늘이나 블랙라즈베리 같은 지금 기능성 원료 등록을 지금 신청을 하고 지금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능성 원료 운행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원료 운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원료를 이제 분양을 받아갈 수 있도록 미리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해놓고 업체들이 원할 때 바로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고요. 뭐 현재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에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건축이 완료가 되면 이제 식품기업의 수요 조사를 받아서 필요한 원료가 무엇인지 이를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원료를 위주로 원료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기능성 표시식품의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제조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 기능성 표시식품의 제도에 대해서 일반 수요자분들이 알기 쉽게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지금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긴 했는데 네, 이 내용이 조금 다소 좀 부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시약처와 협의를 좀 도움을 좀 받아서 보다 명확하고 좀 알기 쉬운 그런 제도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네, 뭐 이 밖에는 이제 지금 기능성 식품 뭐 계약학과를 전국에 2개, 고려대 세종 캠퍼스랑 한양대에 지금 개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작년부터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도 기능성 식품 수출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특히 이제 국가마다 이제 기능성 표시 제도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에서 기능성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SR 분석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는 이제 또 그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설 지원 사업이 있고요. 네, 뭐 이거는 보조 사업이고 뭐 식품 제조업을 등록한 그런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뭐 아직까지는 기능성 소재를 만드는 업체가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 점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밖에는 이제 또 자금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농축부에서는 이 원료매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또는 뭐 계약 재배하는데 이런 자금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뭐 현재 이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 유리한 조건에서 이 자금을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자금 이제 융자 사업이고 이 시설 개보수 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의무가 이제 회섭이나 뭐 이제 GMP 등 이제 식품 안전 인증을 받거나 또는 받을 그런 업체여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네. 뭐 이것은 이 자금은 이제 10년 뭐 대출 기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슬라이드 하나 준비하지 못하긴 했는데 저희 이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는 식품 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 사업에서는 GMP 인증을 받는 그런 컨설팅도 좀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시행에 맞춰서 이 기능성 표시식품 제조 관련 컨설팅 분야도 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농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